안녕하세요, 쭈니 약사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보다 몸이 호르몬을 만든다거나 염증으로 손상된 부위를 복구할 때가 많으면 간에서 생산량을 늘린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지는 만큼 세포가 그것을 잘 이용을 못하거나 배출이 잘 안 되면 혈중 LDL 수치가 높아집니다. 고지혈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보통은 노화와 함께 간이 피로하고 부신이 지치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서로 맞물려서 이 세 가지 장부가 축이 틀어지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약을 먹기는 싫고 안 먹자니 혈관이 동맥경화가 되어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위험한 혈관 질환에 걸릴까봐 걱정되시죠? 그래서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을 먹게 되는 그런 경계 언저리에 있거나 혹은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도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만약 고지혈증이다 하면 우선 약을 드시기 전에 살 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본인이 체중을 줄여야 하는 비만인지 살펴보아야겠죠. 비만은 전신 비만과 복부 비만이 있는데요. 전신 비만을 체질량 지수로 나타내는데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 킬로그램을 키 미터를 제곱한 것을 나누어서 측정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BMI 지수가 30 이상, 동양인은 25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는데 예를 들어 신장 170cm, 체중 70kg인 사람의 체질량 지수는 24.2로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남자는 27.7, 여자는 26.1까지 정상 범위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약국에서 만나는 나이 드신 분들께 25 기준을 적용해서 체중을 줄이라고 한다면 미네랄 부족과 같은 영양 결핍, 근육 소실, 관절 연골 손상, 무기력증이 생겨 오히려 약간의 지방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비만을 알아볼 때 체질량 지수와 함께 허리 둘레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허리 둘레는 남자에서 82.9cm이고 여자는 78.6cm로 허리 둘레로 측정한 복부 비만의 기준은 성인 남자에서는 90cm 이상, 여자에서는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허리가 날씬하면 신체 나이 지수가 젊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나이가 50대이신 분들이 허리 치수가 20, 30대의 치수와 거의 똑같다고 하면 그분이 진짜 신체 나이가 젊으신 것 같아요. 요즘 신체 지수 측정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던데요. 가령 팔을 이렇게 접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50대, 입까지 보이면 40대, 코까지 보이면 30대, 눈까지 보이면 20대로 말하기도 하고 또 팔을 이렇게 꺾어서 완전히 180도로 젖혀지면 20대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건강을 위한 기준으로 볼 때 체중을 줄여 나가야 하는 체질량 지수는 얼마일까요? 27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60kg라면 2kg 정도가 되겠죠. 2 내지 3kg를 단기간에 빼는 게 아니고 미국 비만 협회에선 1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감량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음식이 적게 들어오면 비상사태로 인식하여 지방을 축적하는 유전자를 인간은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세포는 오히려 지방을 축적하려 하기 때문에 13시간 정도 금식하는 간헐적 단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또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전쟁 같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기근에 대비해 지방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세포가 지방을 축적하지 않고 태우는 모드로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것은 자신의 체력에 맞게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인터벌 엑서사이즈란 중간에 쉬어가면서 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주 강도 높은 운동을 매일 하는 것보다 쉬어가면서 운동하는 인터벌 엑서사이즈가 운동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는 인텐시브보다 인터벌 엑서사이즈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 주스 한 잔이라도 먹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 먹으면 이 또한 지방이 축적되는 모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만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비만은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2000년도 실제 세계암 재단 학회에서 암의 원인이라고까지 보기 때문인데요. 특히 폐경기 이후에 유방암의 36%가 비만에 의해서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고지혈증과 비만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LDL이 160 이상이었고 지방간이신 50대 남자분이 1시간 반 동안의 출근길을 한 달 동안 걸어서 다녔더니 그 결과 뱃살이 빠지고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로 내려가더란 분이 있으셨는데요. 비만은 지방세포가 커지게 하고 인슐린은 저항성이 생겨 중성지방이 증가하게 되어 지방간이 되게 합니다. 이리 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데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은 비만에서 시작되어 지방간, 고지혈증까지 진행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비만을 해소하면 고지혈증이 치료가 되겠죠. 지방세포가 작아지고 인슐린의 민감성이 개선되고 간에 지방이 빠지면서 고지혈증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살을 빼더라도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유지되려면 굶지 않고 꾸준한 운동과 정량의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사, 간식과 야식을 끊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인생이란 것이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도 언젠가는 바위에 흠집을 내듯이 꾸준하게 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체중 감량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하면 요요 현상으로 더 살이 찝니다. 1년 동안 장기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다이어트를 조금 빠르게 달성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팁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지 남에게 잘 보이게 하는 미용 다이어트가 아닌 암을 예방하고 고지혈증을 개선하게 하는 생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사랑입니다.